오늘 2교시에서는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를 어떻게 과세하는지에서 먼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먼저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무엇일까요? 이건 개인별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합산된 소득은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돼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건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의미고요. 따라서 금융소득이 많은 경우 종합과세로 인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중과세 조정과 배당 가산 제도도 중요한데요. 배당소득은 법인세를 납부한 후 주주에게 지급되므로 주주는 배당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당가산 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이 제도는 배당소득에 일정 금액을 더해서 종합소득에 포함시키고요. 이후 배당 세액공제를 통해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법에 대한 간단한 개념 함께 짚어봤는데요. 오늘 2교시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배당가산 제도를 잘 이해하고 올바른 세금 신고를 통한 절세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그럼 2교시 수업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제는 2교시 통해서요,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에 준비된 주제 함께 만나보시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쳐서 이제 금융소득인데 종합과세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연간 2천만 원 이상일 때 과세가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교시 때 한번 들어서 그래도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실 텐데 우선은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아까 그 종합과세되는 한 바구니에 담깁니다. 네. 그래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뭐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으면 다 합산이 된다. 그래서 종합소득 세율이 6에서 45%까지 있기 때문에 이 높은 세율 구간에 금융소득이 얹어지는 방식이라서 추가 세금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 우선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화면을 이제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앞서서 이제 1교시 마지막에 했던 거랑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천만 원 이하는 그 위층으로 안 올라가죠. 예, 기억나시죠? 그 내용이고 2천만 원이 초과되면은 이제 그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따라서 종합과세가 되고 퍼센테이지가 달라진다.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을 표현한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거는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 때 합산해서 신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연중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의 원천액수 됐으면 2천만 원이 넘어갔다. 네. 그러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하시면 됩니다. 네, 그 점을 참고를 해 주셔야겠고 배당소득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자, 이번에는 배당소득인데 배당소득에 보면은 제가 눈에 딱 띄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중과세가 발생합니까?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 배당소득에는 아까 합산됐던 플러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배당소득에는 추가로 소득을 합산하느냐? 그거는 바로 이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장치다. 배당소득 이제 가산제도라고 하는데요. 배당 세액공제를 이제 설명하기 위한 방식인데요. 요걸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법인을 세워서 법인에서 주주가 배당을 받으면요, 그 잉여금은 한번 법인세를 납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세금을 낸 돈인데 주주가 그 소득을 받았을 때 또 종합소득세를 또 내요. 네. 그러면 같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2번 내기 때문에 이 주주한테는 이 법인세를 다시 가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금에서 그 법인세를 빼줘요. 네, 그 방법이 바로 그로스업. 좀 이상한 이름이긴 한데 영어 이름입니다. 그로스업 배당 세액공제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중과세가 어쩔 수 없는 절차상의 이유로 붙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조정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어떻게 확인하면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저희가 이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원천징수 되고 나면 이런 명세서가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지급액하고 저
얼마 떼는지 그런 네. 거밖에 안 보거든요. 네, 맞아요. 그 지금 15.4% 계속 얘기하는 것도 네. 이 표를 보면 좀 이해가 되시는데 우선 14%를 뗍니다. 그게 소득세, 국세라고 하고요. 이 국세에 대한 10%를 지방소득세로 떼기 때문에 총 우리가 느끼는 세금은 15.4, 15만 4천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100만 원에 대해서. 근데 지금 명세서를 보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 저 과세 구분을 좀 보시면 좋아요. 앞부분에 네. 16번 과세 구분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한글로 쓰면 좋은데 한글로 쓰기에는 너무 그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영어 약자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영어 약자로 G. 네, 그렇죠. 이게 그로스업입니다. 총 가산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G라고 표현된 배당은요, 배당 소득에 이제 뭔가가 가산이 됐다가 그거에 대한 세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배당에 대해서 G가 표시되냐? 그건 아니고요. G가 표시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예, 결국은 배당 가산 제도라는 건데 다음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더 해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보시죠. 자, 배당세액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중과세 조정이 뭐지? 쉽잖아요. 예. 근데 이제 배당 소득을 받게 되면요. 100만큼 이제 법인세를 이미 납부를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100을 이제 배당 소득에 가산을 시키고요. 맨 마지막에 세액 산출할 때 기납부 세액으로 100을 다시 빼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세를 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환원이 돼서 이중과세를 조정해 준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게 그로스업. 네, 배당 가산 금액이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왜 350에서 100 뺐는데 251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단수 차이라서 네. 네, 이거는 250이 맞습니다. 아, 네. 맞나요? 네. 제가 잘 지적한 네, 건가요? 잘 지적하셨어요. 아, 네, 예리하십니다. 제가 네. 몰라서 또 네. 괜히 무식한 질문하는 줄 알고 좀 네, 긴장했습니다. 단수 차이에서 이런 단위는 절사를 하거든요. 네. 실제 예시를 가져오다 보니까 이런 네, 경우가 생기는 맞습니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배당 소득 가산 제도가 그러면 법인과 배당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배당 가산 제도를 하면 사실 절세 효과가 있어요. 나중에 세액 공제를 하게 되면은 더 좀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모든 배당을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뒤에 보시면 세 가지 요건이 다 해당이 돼야 됩니다. 처음에는 법인세를 납부를 한 법인이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겠죠? 저희가 해외 법인에 투자를 해서 배당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배당금이 들어올 때 그때 이 G 표시가 안 됩니다. 네, 일반 법인인 경우, 내국 법인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이어야 됩니다. 법인세가 과세 안 된 소득도 있나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우리 펀드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가 안 돼요. 그래서 펀드 집합투자증권에서 받는 배당, 분배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건 또 2번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드에서 우리가 배당을 받을 때도 이 G라는 표시가 안 되고요. 세 번째, 이제 개인이 이게 2천만 원이 초과돼서 우리 종합소득 합산 과세돼야지 또 이 그로스업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당을 받았는데 이 배당이 한 뭐 1,000만 원 정도 아니면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일반 법인에서 받았고 법인세를 낸 소득이어도 원래는 이중과세거든요. 그것도. 예, 그렇죠. 그래서 공제를 해줘야 돼요. 예. 하지만 종합소득 합산돼야지 배당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때는 분리과세 돼버리고 끝나는 거죠. 그건 좀 의아하네요. 시스템이 네, 그렇게 그렇죠. 돼 있는 맞습니다. 건가요? 종합소득이 합산될 경우에만 그래서 합산돼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이 그로스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것 또한 뭐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들으면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다음 화면 예시 보시죠. 자, 좀 이제 머리가 살짝 아파지려고 하는데 그래도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죠? 네, 우선 상상해 보세요. 금융소득을 3,500만 원 받았습니다. 상상해 볼게요. 네, 너무 좋죠. 3,500만 원. 그 중에서 1,000만 원은 이자 네. 소득이에요. 그래요. 1층에 우선 쌓아보세요. 그 2층은 펀드 배당. 펀드에서 받은 게 1,000만 원입니다. 네. 이자 소득이 500만 원. 펀드 배당이 좀 많다고 할게요. 1,000만 원. 네. 그리고 나머지 2,000만 원이 그냥 일반 법인에서 배당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층을 쌓았어요. 쌓다 보니까 우리가 그로스업을 하려면 종합소득에 2,000만 원을 자꾸 넘어야 된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예. 2천만 원에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이 그로스업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천만 원까지 딱 잘라서 그로스업을 해당되는 배당 소득은 말대로 2천만 원이었어요. 그 위에 맨 꼭대기에 쌓인 2천만 원이었는데 그 종합소득세에 합산됐을 때, 합산됐을 때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세율 14% 적용하니까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배당 가산액을 적용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 그로스업 적용되는 부분을 1층으로 내릴 수는 없는 건가요? 네, 그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왜냐하면 이 그로스업을 하면요, 예. 이중과세가 조정이 되면서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가장 내리고 싶은데요. 아, 네. 뭔가 그렇게 됐습니다, 순서가. 네. 알겠습니다. 네. 개인이 원하는 대로 다 되진 않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밑으로 내리게 되면요, 예. 오히려 그로스업이 안 되게 되면 불리해지는 거예요. 아, 2천만 원이 안 돼서. 맞아요. 그래서 꼭대기에 올리는 게 배당 가산을 하고 나중에 세공제를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생각을 해볼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자, 그러면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이 동일한 경우에도 세금이 동일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자꾸 그로스업하고 뭐 가산한다는데 잘 모르겠잖아요. 예. 그럼 우리 다시 상상을 해봅시다. 상상, 네. 상상. 이자소득이 5억 원 있고 예. 네, 배당소득이 5억 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자도 5억 원, 배당도 5억 원이요? 각각입니다. 제가 이자 할게요. 예. 우리 아나운서님이 배당 5억 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유리한 예. 거 제가 드린 거예요. 저의 경우에는 이자 소득이 5억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소득세율이 이제 최고 세율이 40%예요. 그럼 저는 1억 7천만 원의 세금을 냅니다. 많이 내네요. 네, 이게 원래는 14%로 원천 징수됐다가 5월 달에 이제 차이만큼을 더 내서 결국에는 1억 7천을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아나운서님은 배당 소득이 5억이에요. 예. 너무 좋죠. 예. 이럴 경우에는 배당 가산액을 해줍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이제 10% 정도를 해주는데 이제 한 4,800만 원 정도 계산이 되고 그럼 5억 4,800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예. 그럼 뭔가 불리한 것 같지만 42% 소득세율을 적용하더라도 밑에서 세공제를 4,800을 다시 해줍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게 크네요. 맞아요. 그래서 밑에서 빼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보다 3천만 원을 더 적게 내시는 거예요. 어때요? 예. 마음에 드세요? 너무 좋고요. 예. 사실 뭐 3천만 원이 눈에 안 들어오고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이 네. 5억 원이라는 거에 눈이 네. 번쩍 떠집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자 배당은 저희가 막 다 파이어족 하고 싶잖아요. 예, 그럼요. 임대 소득도 좋지만 이자 배당에서는 경비가 안 들어가기 그렇죠, 때문에 이자 배당으로 소득을 받는 것은 진짜 네, 불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좋습니다.